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이 해당이 될까요? 예, 그린벨트라는 게 그야말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규정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 저 그린벨트 제도 때문에 그나마 도시에 숨을 쉴 수 있는 허파 공간, 흔히 그린벨트를 도심의 허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이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어서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8월 8일 발표했다 해서 이른바 88 대책인데요. 예.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서울의 외곽 부분이 상당수 정확하게 24%가 지금 그린벨트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 대목을 이제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풀겠다. 그래서 올해 중에 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을 하고 내년 중에 3만 가구 해서 도합 8만 가구를 추가로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인데 서울 지역이 유독 많이 오르는 것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 속에서 서울에 집을 짓고 싶은데 기존의 택지에는 더 이상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포화 상태다. 그래서 드디어 서울의 마지막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일부 규제를 해제하기로 그렇게 정부가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또 다른 포인트를 짚어보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계획이거든요. 정부가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지금 서울의 저 집값,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는 일부 지역입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의 어떤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 빌라라는 게 우리 건축법상요. 예. 5층 이하 이상이 되면 아파트라고 그러고 5층 미만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분류하는데 예. 그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흔히 빌라라는 용어로 씁니다. 빌라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어떤 집단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 대목이 빌라왕 사기 사건 뭐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빌라에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그 보증금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최악의 참사가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빌라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됐고 빌라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요들이 빌라 수요들이 한꺼번에 아파트로 올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초이상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점을 정부가 이제 착안을 해서 이 빌라가 좀 활성화되도록 빌라를 앞으로도 계속 지어라. 만약에 지을 경우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당수 정부가 팔리지 않는 빌라를 대신해서 매입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걱정할 필요 없이 빌라를 좀 더 지을 수 있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무제한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면 금액 한도 없이 전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빌라를 지을 때 네. 미분양의 부담이 줄어드는 예. 그렇게 되면 빌라가 활성화되면 또 이게 공급 확대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또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이것도 이번 88 대책의 주요 어떤 안건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시장 영향도 궁금한데요.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정말 국가직 대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되고요. 예. 그린벨트를 푼다 하더라도 거기에 택지로 개발했을 때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땅을 정지 작업하는 거, 그 위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 거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뭐 빠른 속도로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5년 또는 많게는 뭐 10년 정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현재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좀 너무 태평스러운 먼 미래의 얘기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보통의 일반 공산품은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양, 거기다가 사겠다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부동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부동산은 한 사람이 한평생에 몇 번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앞으로 5년 후에 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급 기대감도 사실상 공급에 간주를 하고 어떤 집을 사거나 파는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계획이 일관성 있게만 집행이 된다면 예.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또 부동산 불안 심리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와의 직접적인 어떤 충돌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해서 정부의 초지 일관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목이 결국은 문제의 요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볼게요. 요즘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해외는 공개를 하고 있나요? 네, 좀 만시지탄입니다. 우리가요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도 예. 그 짜장면에 면이 어느 나라 살인지 심지어 옆에 같이 나온 단무지도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기차 이제 신제품인데 저 전기차의 수명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맞아요. 엔진이 없는 대신 배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배터리가 핵심인데 우리는 차를 살 때 차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다 다 알고 사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정작 깜깜이고 열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유럽은 2026년부터 공개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미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속도를 내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판 장치를 갖추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전기차의 원산지나 업체를 공개하면 배터리 업체들이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최고급 제품이라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의 아주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공개가 됐다면 설마 벤츠가 국산을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상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조처는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토부는 안전점검회의를 열기로 했고 또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외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할,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예, 지금 아주 다양한 대책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요, 유럽과 미국과는 달라서 아파트의 집중도가 높고 그 아파트가 대부분 주차장을 지상에서 이제 없애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번 사고가 나면 이번에 청라 사건에서 보다시피 한꺼번에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아파트들은 충전소를 지하에 두고 있는데 예, 맞아요.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그래서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배터리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또 주거 안전을 위한 거, 또 지금 아파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는 출입 금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 분쟁도 일어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에 철근이 빠진 거죠.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감사를 했더니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이 철근이 누락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현대 건축물은요 기본적으로 철근을 통해서 무게, 하중을 지탱을 네. 합니다. 우리가 순살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뼈 없는 고기, 그것은 먹는 데는 참 좋은데 예. 만약에 고기도 동물도 뼈가 없다면 서서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주차장이든 주택이든 거기에 철근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새칭 순살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LH가 발주를 하고 GS가 시공을 한 그 인천 아파트에서 대량으로 철근이 누락된 사건이 발생한 사건 여러 번 전에 올렸는데요. 네. 예. 그걸 이제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초점입니다. 하나는 조금만 기울였어도 관심을 기울였어도 철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다 통과시켜줬다. 그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LH라는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이 자기들이 발주했는데 정부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발주해놓고 그 아파트의 검사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리를 하지 않아서 철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 카르텔 예. LH에 근무하던 직원이 민간업체로 옮겼는데 그 민간업체가 LH의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 그 자기 선배가 근무하는 곳이니까 봐줬다. 그런데 이번에 실태감사 결과에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는요. 그 감사 시점의 점에서 감사를 해야 될 LH 직원들과 감사를 받아야 될 일반 시공사 직원들이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간다든지 명품을 샀다든지 그야말로 그 부정, 부실, 부패의 어떤 증거들이 대량으로 드러났다. 예.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사람이 사는 집에까지 저렇게 철근 없이 집을 짓는다? 이것은 거의 살인 방조 또는 뭐 그 이상의 어떤 그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을 공기업이 이런 것을 했다. 정말로 아주 참담한 수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원이 대검찰청에도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 고질적인 유착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가 생길 때는 뭐 신속하게 이번처럼 검찰에도 고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전관 카르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관리, 감리 과정에서 서로 좀 배제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LH가 어떤 쇄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필요할까요? 쇄신 내용이? 어떤 네.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렇습니다. 지금 LH라는 곳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두 개가 합쳐서 LH공사인데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돈을 들여서 주택의 국민들의 주택 공급을 주거 책임을 지는 곳이고 이게 사실 정부기관이 집을 지었다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가 지은 것보다도 튼튼하다.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맞아요. 줘야 그런 되는 게 거 있어야 아니겠습니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LH가 지었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오히려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도 LH라는 말을 빼자. 지금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 과연 LH를 통합한 상태로 이대로 둘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국가 공주택 건설을
독점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좀 기능을 분산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이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획기적인 지금 대책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좀 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오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